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산화환원 끝났으니까 산과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산과염기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산성과 염기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산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염기성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 따로 나와 있는데,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은, 자, 산이 공통적으로 성질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수용액이 되어서 수소 이온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레니우스 이제 산과 염기에서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수용액으로 인한 그 수소 이온을 내놔가지고 산성이 나타나게 되는 걸. 자, 염기성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제 수용이 되어서 이제 수산화 이온을 갖다가 내놓으면 우리가 염기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산과 염기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뭐 산이 공통적 성질과 염기의 공통적 성질 알아보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그걸 간이전이, 전도기, 마그네슘, 리본, 탄산칼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가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변함이 없으며 나와 있습니다. 식초랑 묽은 염산 같은 경우. 하지만 하수구 세정제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푸르게 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요, 이 하수구 세정제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염기성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염기성. 그래서 염기성을 띠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식초와 묵은 염산 같은 경우에는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성에 반응한다. 여기 보시면 붉은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염기성에 반응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이전이 전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류가 흐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 선생님이 언급했지만은 얘들아 음이온이 형성이 되거나 양이온이 형성됐어. 그러니까 음이온과 양이온이 형성이 되면은 우리가 전기 전도성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리본이 나와 있는데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금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금속 같은 경우는 산성과 반응하게 되면은 얘들이 기체를 발생시킨다. 이 기체가 무슨 기체가 되는 거냐면은 수소 기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탄산칼슘 경우에도 이제 기체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산칼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탄산염을 포함하면 이게 산성 물질과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때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얘기해 줍니다. 알겠죠? 이거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아레니우스의 정의와 여기 브랜스테드 롤이까지 나와 있죠. 그죠? 원래 루이스의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는 이제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에 녹아 즉 수용액이 되어서 수소 이온, 그 수산화 이온을 갖다가 내놓는 물질,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산과 염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 보시면은 얘는 수소이온, 그리고 수산화이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를 내놨기 때문에, 산 물질 같은 수소이온을 내놨기 때문에 산성을 띈다. 그리고 염기성 같은 경우 수산화이온을 또 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염기성을 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산성에는 이온이 존재하므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고요. 아까 언급했듯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갖다가 붉게 변화시킬 수가 있고 금속과 반응하는 무슨 기체? 수소 기체. 탄산칼슘뿐만이 아니라 탄산염과 반응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갖다가 발생시킨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 정의 한계. 이건 한 번쯤은 교양으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수용액 조건에서만 적용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한계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브랜스테드 롤의 정의가 나오게 되는 거고 뭐 또 하나 더 가가지고 이제 전자에 의한 루이스 있죠? 루이스에 의한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브랜스테드 롤리 같은 경우는 굳이 뭐예요? 수용액이 아니어도 산과 염기가 정의가 가능한 건데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물질, 즉 전자는 다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 전자의 산화환원까지 정의를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 확인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자,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전기 전도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붉은 염산을 갖다가 적셨더니만 붉게 변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극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얘가 붉게 변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수소 이온 때문에 붉게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묽은 염산뿐만이 아니라 산성을 띠고 있는 아세트산이라든가 황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질산 등등 있죠. 그죠? 뭐 걔네들 갖다가 묻혀도 여기는 붉게 변하게 될 건데 붉게 변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바로 수소 이온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죠. 그죠? 수소 이온, 수소 이온, 수소 이온, 수소 이온, 수소 이온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산소에 띠는 물질 공통성이 나타내는 것은 산 물질 속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수소 이온 때문임을 알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전류를 흘려보내면 양이온은 마이너스고 음이온은 플러스로 끌린다. 이거는 인력과 청력, 정기적인 인력과 청력을 활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염산과 마그네슘이 반응하기 위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염산과 마그네슘이 반응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금속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마그네슘이 누군보다 반응성이 우수합니까? 수소보다 반응성이 우수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 산성에 대한 특징이라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사실 따지고 보면 산화환원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봐봐 수소 이온이 있는 곳에다가 마그네슘 금속을 넣었더니만 수소 기체가 환원돼서 석출됐기 때문에 수소 기체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마그네슘 이온화가 돼가지고 염화 마그네슘 수용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염산과 탄산가스 반응은 이산탄소 기체 발생하는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거는 한번 이제 반응식을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되겠는데 염산과 사실 탄산 칼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탄산염이 중요한 거죠. 탄산염과 이제 수소이온이 만나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거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냈다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산성 물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신맛이 난다 라고 나와 있고 사과, 레몬, 키위, 오렌지 등이 있고 식초, 탄산음료 등이 있다. 식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세트산의 주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기성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염기성.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염기성을 띌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수소나 이온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온이 존재하므로 전력이 흐를 수가 있고 붉은색 리튬을 푸르게 변하게 시켜주고 상하달리 탄산, 칼슘과 금속과 반응하지 않는다. 오케이?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하수구 세정제가 이제 중화 반응과 아니면은 뭐 중화 반응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몇 번씩 이제 선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수구 세정제 같은 경우는 중화 반응을 활용한 게 아니라 염기성에 대한 어떤 성질을 갖다가 적절히 활용한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끈거린다. 왜? 피부에 있어가지고 이제 단백질을 녹인 성질 때문에 피부가 미끈거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탄과도 염기의 공통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 확인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봐봐. 마찬가지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적셨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염기성이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얘네들이 푸른색을 띠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산화 이온 때문에 그런 거고 얘가 전기적 인력을 하게 된다면 푸른색이 점점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갖다 우리가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염기 물질 속에 공통으로 포함된 수산화 이온 때문임을 알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잘 봐주시면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염기마다 서로 다른 독특한 성질 내는 양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산성 물질은 누구 때문에? 음이온 때문에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다양한 염기성 물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구 세정제, 그리고 비누, 유리 세정제, 치약, 제산제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때를 벗겨주니까. 자, 지시약에 대해서 나와 있죠. 지시약. 용액의 액성에 따라, 그러니까 산성이냐 염기성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지시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지시약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는 이제 리트머스 종이, 메틸 오렌지, 그리고 페노프탄 용액, 그리고 BTB 용액 등이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천연 지시약에 대한 종류로는 이제 양배추가 있고, 그 다음에 장미꽃이 있고, 포도껍질, 뭐 검은 콩 등이 있는 건데, 뭐 간혹 가다가 학교에서는 이 자주색 양배추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색깔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는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뭐 무묵발, 뭐 노초프, 뭐 북노노,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외워주면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다시 자, 페노프탈 용액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자면 이거를 PP라 그래요.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하는 게 아니라 페노프탈린의 줄임말로 PP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들 염기성을 구분해내는 지시약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pH와 pOH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pH, 수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농도를 간단하게 나타낸 값을 갖다가 우리가 pH라고 얘기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H 수치가 작을수록 수소 이온의 농도가 짙고 산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액성을 나누는 기준은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OH에 대해서 나와 있죠. 수용액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간단하게 나타내니까 수치가 작을수록 염기성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H와 pOH가 원래는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로그, 이게 대학교 가면 배우는 건데 수소 이온 되는 정도가 25도씨 기준으로 이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4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로그를 배운 친구들이 이게 마이너스 1이 여기로 온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냐, 그쵸? 아니면은 뭐 수소 이온이 뭐 마이너스 14냐에 따라서 사실 얘네들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양이 더 많다.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되면은 pH가 얘가 1이 되는 거, 얘가 14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많이 내놓는 pH 1 값이 우리는 보통 이제 뭐라고 해줘야 되냐, 그 산성 물질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대한 물질에 대한 pH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학교에서 이제 언급을 해주게 될 텐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여러분들 좀 알아둬야 돼 있고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보통 레몬 같은 경우 우리가 산성 물질은 알아야 되고, 탄산음료, 그죠?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H2O 물질에 우리가 CO2가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H2CO3가 되는데, 얘네들이 한 번 더 수용액이 되면은 두 개의 수소이온을 내놓으면서 탄산 이온을 갖다가 내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반응식과 탄산음료는 산성 물질을 띠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증류술과 pH 7 이 정도 알아두시고, 베이킹소다, 그리고 비누, 그리고 암모니아수, 하수 세척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양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되게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중화 반응에서 나와 있죠. 자, 중화 반응 같은 경우는 수용액에서 산과 염기가 반응한 물과 염이 형성되는 반응 같다. 우리가 중화 반응을 얘기해 주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피에 상관없는 거예요. 알았죠? 부피에 상관없이 수소 이온과 염기의 이온이 각각 1대1대 개수비로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에 대한 발생하는 열인데, 열이 발생하는 이온은 얘네들이 충돌했기 때문에, 충돌열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중화열이 발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수소 이온과 수산의 양이 많을수록 중화가 많이 일어나고 중화열이 많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쪽에서의 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냐면, 온도가 제일 높은 쪽인 요쪽, 요쪽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중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농도가 같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했다면 용액의 부피와 이온의 양이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자,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이 그래프를 봤었을 때 어디가 이제 우리가 중화점이 되는지를 갖다가 좀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29 있죠? 예, 얘네들 이제 중화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6mm, 6mm 있지만은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부피에 상관이 없이 이온의 개수비가 1대1로 반응이 될 거고, 여기서는 수소나 수산화 이온이 남은 것 없이 모두 다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6이니까 얘가 만약에 6N개가 있다 그러면 얘도 몇 N개가 있냐면 얘도 6N개가 있는 거야. 자, 6N개, 6N개 이렇게 있는 거니까 얘는 몇 N개가 있는 거야? 8N개, 그 다음에 얘는 4N개, 그 다음에 10N개, 얘는 2N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8N개, 여기는 10N개, 그 다음에 여기는 2N개, 여기에는 이제 4N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 분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게 토탈 몇 개냐면 얘가 4N개, 그 다음에 얘도 물 분자가 몇 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4N개. 여기서도 물 분자가 몇 개가 나와요? 얘가 2N개가 나오겠죠. 한 개 반응물로 인해서. 얘도 몇 N개가 나오겠습니까? 2N개가 나오게 될 거고, 얘는 몇 N개가 되겠습니까? 6N개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같은 걸로 보아가지고 물 분자가 나오게 된 게 서로 동일하다는 것까지 우리가 판단이 모두 가능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중화 반응 이후에 용액의 액성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같은 양이 반응했을 때 중화 반응 후 용액의 액성이 중성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죠? 같은 양 반응했을 때죠. 그죠? 중성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요, 여기 봐볼게요. 여기 중성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어느 것도 발견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수산화 이온이 발견된 거 보면서 염기성. 그 다음에 여기서 수산화 이온, 수산화. 염기성. 또 어디 있어? 여기 수소, 산성, 수소, 산성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예, 보시면 되겠고. 자, 중화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이죠.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의 양이 같아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을 갖다가 중화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화점에 대해서 뭐 중화 반응 모형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중화 반응과 이제 이온수 변화 그래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묽은 연산을 넣어 중화 반응시키면 다른 이온과 반응하지 않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넣어준 만큼 수용액에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또한 중화점까지 수산화 이온의 수는 감소하고 중화점 수소 이온 개수가 증가함으로 총 이온의 수는 중화점까지 일정하다가 중화점이 또 증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적정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적정 유형. 그러니까 있던 고정 물질에다가 우리가 공급 물질이 따로 있는 거야. 고정적으로 있는 물질에 공급 물질이 있다 보면은 반응이 일어나는 애가 있어요. 바로 이 고정 물질 안에 있었던 뭐 수산화 이온이 될 수도 있고 수소 이온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애들은 우리가 공급 물질에 있어서 수소 이온 또는 수산화 이온이 서로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물 분자를 형성하게 될 텐데, 고정 물질에서는 구형꾼 이온, 구형꾼이 지금 반응에 참여 안 하는 애가 계속 양이 일정할 거야. 왜냐면 반응을 안 하거든. 근데 공급 물질에서의 음이온 같은 경우는, 공급 물질에서의 있어야 될 구형꾼 이온이죠. 구형꾼 이온. 구형꾼 이온 같은 경우는 공급됐다 싶으면 늘어나는 거잖아. 반응을 안 하니까. 그지? 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산화도 수용액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바로 무슨 물질이 되는 거야? 고정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나트륨 같은 경우는 반응에 참여를 안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개수는 이렇게 일정합니다. 하지만 수산화 이온은 누구랑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수소 이온과 반응하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반응하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양이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그걸 우리 수소 이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급했다면 이제 늘어나는 애가 있죠. 이렇게 쭉 하고 늘어나는 애. 이 늘어나는 애가 누가 되는 겁니까? 늘어나는 애가 이제 CL이 되겠죠. CL. CL. 안 써있으니까 한번 좀 써놔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수산화 이온의 양이 모두 다 떨어지는 이 지점이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중화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내려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앙금 생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앙금이 생성된 중화 반응의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매우 적어 전기전에 거의 0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온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앙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냐면 이제 전기 전도성이 거의 안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PbI2 같은 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죠. AgCl 같은 거. 그 BaSO4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꼭 외워주시기 바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속에 이제 중화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생선 비린내가 이게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갖다가 우리가 산성이 이제 레몬을 갖다가 넣어주면 생선 비린내를 없애게 되는데, 이건 우리 생활의 중화 반응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산제를 복용한다. 이것도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 속의 중화 반응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토양이 산성화되어. 토양이 왜 산성화되었겠어요? 산성비 때문에 산성화가 되었겠죠. 그래서 석회가루를 뿌리게 되면은 중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토양 같은 경우는 산성으로부터 조금 우리가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개미나 벌에 물리면은 산성성물 독이, 그러니까 엔간하면 곤충들의 독은 다 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한테서는 우리가 염기된 성분을 갖다가 약을 바르면은 중화가 되기 때문에 독성으로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방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입안에 음식물이 분해되면 산이 생기므로 염기 성분에 포함된 치약을 이용하여 중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X 빈칸 채우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물에 녹아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인 산이라고 하고, 물에 녹아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 염기라고 한다. 이거는 맞죠? 아레누스의 산과 염기의 정의. 그래서 동그라미. 아이고, 다시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아세트산과 같은 산성 물질이나 수산화 나트륨과 같은 염기성 물질은 물에 녹아 이온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른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맞죠? 그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자, 염기성 물질은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염기성 물질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누가 반응해야 되는 거죠? 예, 산성 물질이 반응해야 되겠죠? 예, X. 자, 하수구 세정제 마그네슘 리보로 넣으면 기체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하수구 세정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볼 수가 있죠? 하수구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염기성 물질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응한다, 안 한다? 반응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 뭐에 해당되는 거죠? 잠시만 펜 좀 바꿀게요. 자,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NaOH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얘는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염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염기성 수용액 갖다가 마그네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염기성과 금속이 만나게 되면은 화학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금속은 산성 물질과 만나지만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6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비눗물에 탄산칼슘을 넣으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탄산칼슘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비눗물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건데 비눗물도 마찬가지로 염기성을 띠고 있는 녀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염기성과 탄산칼슘 만난다고 해가지고 기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일단 X가 되는 거고, 자, 부가적인 설명 하나 더 해드리자면은, 자, 오히려 탄산칼슘 여기서 나와 있는 탄산염과 누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산성 물질과 만나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CO2 기체라는 녀석이 나가게 된다 이겁니다. 기체라는 녀석이, 그지? 예, 그래서 산이 아니라 염기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X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식초에 달걀 껍데기 넣으면 기체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달걀 껍데기를 우리가 아까 뭐라고 배웠죠? 탄산칼슘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죠? 네, 탄산칼슘에 식초는 산성물질이 되기 때문에 기체가 발생되는데, 이 기체가 무슨 기체가 되는 거예요? 네, CO2가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치면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역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 이름을 외워줘야 되는 건데, 자, 염기성 수용액에 땡땡을 떨어뜨리면 수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염기성을 갖다가 검출하기 위한 유명한 지시약이 있죠. 바로 뭐예요? 페노프탈 용액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PP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산성 수용액에 땡땡을 떨어뜨리면 수용액이 빨간색으로 변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메틸 오렌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MO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염기성 수용액에 이제 땡땡을 떨어뜨리면 수용액이 파란색으로 변한다. 우리가 뭐라고 했죠? BTB 용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BTB 용액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산성 수용액에 땡땡을 떨어뜨렸더니 수용액이 노란색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산성과 노란색, 땡땡을 떨어뜨렸을 때 이걸 BTB 용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BTB 용액을 떨어뜨렸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용액에 나타나는 생 리트머스 종이에 모모를 떨어뜨릴 때 나타나는 색과 비슷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염기성이 되겠죠? 염기성, 그지? 네, 반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염기성 수용액에 땡땡을 떨어뜨렸더니 수용액이 노란색으로 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건 누가 되는 거야? 메틸 오렌지가 되는 거겠죠? 메틸 오렌지. 그리고 다시 산성 수용액에 떨어뜨렸을 때 수용액에 나타나는 색은 리트머스 종이에 나타난 누구야? 예, 산성이 되겠죠? 산성 용액에 떨어뜨려서 나타나는 색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자, 13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13번에 pH는 0부터 어디까지? 14까지의 값을 가지고 중성일 때 pH 값은 뭐가 된다? 7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에 중화 반응이 진행되면 물과 염이 생성되고 중화열이 발생한 용액의 온도가 증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이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이제 수소 이온과 수산이온이 서로 부딪히면서 충돌열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분자 내부에서도, 그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15번부터 19번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폼산, 수산화칼슘, 탄산수소 나트륨, 아세트산, 수산화나트륨 나와 있는데요. 자, 15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미나 벌 등 공중 분비된 포에다 나와 있죠. 이거 폼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산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석회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석회수.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석회수가 그쵸. 석회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하고. 자,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킹소다의 주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초 주성분이라고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빙초다 식초 주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비누의 원료로 쓰이면 유리세척제 등에도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가보겠습니다. 자, 염화수소와 금속을 반응시켰을 때 발생하는 기체의 성냥불을 갖게 되면 펑스러남이 연소된다고 나와 있는데, 얘 펑스러나는 거 이제 수소 기체가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염화수소와 금속을 반응시키고 수소 기체가 나오고 그걸 갖다 대면 펑스러난다니까, 자, 이거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대리석은 주성분이 탄산칼슘이므로, 그죠? 이것을 만드는 조각상 산성을 띠는 비가 내리면서 녹아서 손상될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맞죠? 왜냐면 산성과 탄산염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 만나면 이산탄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2번 가보세요. 껍질을 벗긴 삶은 달걀은 수산화 나트륨이 주성분 비누를 녹인 물에 담가두면 달걀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겠죠. 왜?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염기성 수용액 가보겠습니다. 자, 23번이죠. 자, 염기성 수용액에 BTB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뒤 산성 수용액을 조금씩 첨가하면 용액의 색이 초록색일 때 중화점인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X가 되겠죠. 예, 염기성이죠, 염기성. 그 다음에 24번에 염기성 수용액 전류계를 설치하고 산성 수용액을 조금씩 첨가하면 전류색이 최대일 때를 파악하고 중화점을 알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오히려 중화점일 때는요 이온의 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전류색이 오히려 최소 지점을 갖다가 찍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일 때가 아니라 최소일 때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부터 28번까지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A부터 D 수용액의 액성과 수소 이온 또는 수산화 이온의 수를 나타낸 것인데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5번부터 가볼게요. 자, A와 D를 섞으면 혼합된 수용액의 액성은 중성에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부피를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A와 D를 갖다가 넣었었을 때 여기 봐볼게요. 산성인데 이건 수소 이온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수산화 이온이 되는 거고 한번 다 써볼까? 수소 이온 그리고 얘는 수산화 이온이 되는 건데 A와 D를 섞으면 염기성이 더 강하죠. 중성에 해당되는 게 염기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X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6번 가보시면은요 C에 2를 넣고 B를 넣으면 혼합된 수용액의 액성은 산성이다가 나와 있는데 C에 2를 넣어버리면은요 이게 다 반응이 되고 염기성 용액 30이 남는데 얘를 갖다가 다시 누구랑 반응시키는 거야? B랑 반응시키는 거죠. 그러면 산성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성이 돼야 되는 겁니까? 중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26번은 아이고 잘못 썼네요. X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중성이 돼야 되는 거겠죠. 맞죠? 그 다음에 27번 가볼게요. A에 2를 넣었을 때랑 A에 2를 넣었을 때 나오게 된 물 분자 수는 50, 50이 되는 거니까 여기 50개 물 분자가 형성이 될 거고요. D를 갖다 넣어볼게요. 70과 50인데 한 개 반응물이 산성이 되는 거니까 얼마큼 나오겠습니까? 50만큼의 물 분자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50도 50 되는 것 같다는 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에 물 분자 수가 많이 생성될수록 이제 온도가 더 높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자, B와 E를 혼합한 수용액, B와 E를 혼합하면은요, 30과 50이 반응하기 때문에 30만큼의 물 분자 수가 나오고요. C와 D를 갖다 혼합했어요. C와 D를 혼합하게 된다면 얼마큼 나오겠습니까? 20인만큼 나오겠죠? 그래서 수용액의 온도가 수용액, 요 녀석이 더 높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물 분자 수는 B와 E를 갖다가 우리가 섞었을 때 더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더 높다가 아니라 더 낮다는 말이 좀 더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29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부터 E 중화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점을 고르라 그랬는데 중화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점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 우리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디에요? C가 되겠죠? 우리는 29번에 C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30번 가볼게요. A에 리트머스 종이를 넣으면 자 리트머스 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수산화 나트륨 수용이 많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염기성, 산성 볼 수가 있는데 땡땡색으로 변한다고 나와 있는데 염기성은 붉은색을 갖다가 푸른색으로 변화시켜주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푸른색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푸른색. 자, B의 페노프텐 용액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얘가 붉은색으로 변하겠죠. 염기성이니까. 그 다음에 BTB 용액을 C에다 떨어뜨리면은 중성이 되는 거잖아. 그치? 중성일 때는 우리가 무슨 색으로 얘기해 주냐면은 초록색이라고 얘기해 주죠. 초록색. 초록색. 그 다음에 D에 메틸오렌지를 용액을 떨어뜨린다. D에 메틸오렌지 용액을 떨어뜨리면 이제 산성 물질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메틸오렌지를 떨어뜨리면 우리가 이거를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나올 수가 있겠죠. 붉은색. 그죠? 자, E는 pH보다 크다고 나와 있는데 pH보다 작아야 되겠죠? X가 되겠습니다. 34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생선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레몬즙 뿌리는 것은 중화 반응이 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동그라미.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린다. 염기성 물질 되겠죠? 중화 반응이 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렇게 변한 옷을 표백제로 세탁하면 하얗게 변하는 건 중화 반응이 아니라 산화환원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라고 보시면 되겠고, 머리카락으로 인해 막힌 하수구 염기성인 하수구 생리 변하는 것은 중화 반응이 아니라 이거는 염기에 대한 성질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9번에 개미나 벌에 물렸을 때 치약을 바르는 것은 중화 반응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40번부터 45번까지 선생님이랑 좀 해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단위 부피는 이온수가 같대요. 농도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뭐 등등등이 나와 있다. 이건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그냥 한번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로 짚고 가야 될 거는 이겁니다. 자, HX 또는 YOH를 추가로 더 넣어주어도 모두 물 분자가 생성되지 않았다. 즉, 얘네들은 이제 뭐냐, 중화 반응이 모두 다 완료된 상태가 되는 거겠죠? 자, 1과 3에 대한 액성은 다르다. 한 녀석 산이 될 거고, 한 녀석은 이제 염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 한번 가볼게요. 저기 가보시면은, 자, 혼합전 수용액의 부피 12A, 뭐 32AP, 63AEB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만큼 남아있대요. 맞죠? 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고, 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사실 이거 되게 직관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는데요. 1과 3 쪽에서 남아있는 애들의 N수가 똑같대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은요, 여기에서 한 녀석이 한 개 반응물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HX,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가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그렇다면 어쩌면은 이제 얘네 둘 중에서 요 녀석이 한 개 반응물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N개로 들어갔고요. 여기를 30mm 안에는 이제 3N이 되겠죠? 여기는 몇 N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6N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얘가 3A, 2B가 되는 건데, N개가 남아야 돼요. N개가. 자, N개가 남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2A, B, 3A, 2B, 뭐 2A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얘가 한 개 반응물이 된다고 했는데, 수소 이온 또는 수산화 이온이 남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녀석이 2N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2N개. 얘가 2N개가 돼버리면은 여기도 몇 개가 되겠습니까? 2N개가 됐고, 여기는 몇 N개가 돼야 돼요? 3N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N개 누군가는 남아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 N개가 남아야 되는 게, 여기 위와 여기 아래가 액성이 달라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누가 남아야 돼요? 여기는 염기성이니까 여기가 이제 산성이 돼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요 녀석이 N개가 남기 위해서는 얘가 2N개가 돼야 되고, 얘가 N개가 돼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다 찾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N, 2N, 3N, 2N, N, 6N, 3N, 2N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 가볼게요. 혼합용액 2는 중화점에 해당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얘는 이제 왜냐면은, 여기다 나와 있듯이, 추가서 넣어줘도 물 분자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남아있는 애도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혼합용액 3은 염기성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3을 가보니까요. 산성이죠.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이다. 그죠? 그래서 X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혼합용액 1에 OH-가 존재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1에 가보시면 수산화 이온 존재하고 있죠? 동그라미 될 겁니다. 자, 중화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혼합용액은 2다라고 나와 있는데 2가 되는 게 아니라 중화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나면 물 분자가 많이 생성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 물 분자 몇 개에서 형성됐어요? 얘는 5N개가 형성됐고 얘는 3N개가 형성이 됐고 얘는 N개밖에 형성이 안 되겠죠? 그럼 제일 많이 형성된 게 3번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3이 돼야 된다. X가 되겠습니다. 자, 2의 부피는 60mm가 나와 있는데 30mm죠? 30mm 안에 3N개가 있는데 얘네도 합치면 3N개가 되기 때문에 얘네도 30mm가 되니까 토탈 합치면 60mm가 된다. 맞는 말이 되겠죠? 1과 3을 다시 혼합한 용액의 중화점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1과 3을 갖다가 해볼게요. 그러면 HX 같은 경우는 몇 N이 해당되는 거죠? HX가 7N이 되겠죠. 그 다음에 2N, 3N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5N에 얘 한 녀석이 있으면 2N이 되는 거니까 두 개 더 하면은 7N이 되는 거니까 중화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OX, OX, OO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중화 반응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 문제 같은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조금 직관도 좀 요구를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센스도 좀 요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지만은 그래도 한번 복습하면 굉장히 그래도 여러분이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그런 여지는 있으니까 꼭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